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수날입니다. 9월 23일 오후 진행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2차 방송 토론에서 하태경 후보가 4.15 총선 부정불법 의혹 진상규명 노력들을 소위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노골적으로 깎아내렸습니다. 하태경은 이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4.15 총선 관련해 조작된 증거가 없다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에서 증거 조작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당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태경은 지난 5년 전 탄핵정변 과정에서 유승민 등과 함께 대표적인 탄핵 세력 중에 한 명입니다. 당시 현 집권 세력 국회의원 이상으로 좀 심하게 표현하면 아주 막 목소리 높이고 하던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생생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을 버리고 탈당해서 바른미래당을 창당해 나갔다가 바른미래당이 전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니까 나중에 슬그머니 복당해서 지난 총선에서 부산의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해운대에서 공천을 받은, 어떻게 저런 인간에게 부산의 강남 지역에 공천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천을 받아서 다시 국회의원 배지를 단 그런 사람입니다. 먼저 어제 토론회에서 하태경 후보 관련 움직임을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경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번 황교안 후보의 4.15 총선 관련 발언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 같으면 일고에 검토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게 상식적 판단 아니냐. 의문이 있다고 한 윤석열 후보의 그 발언으로 우리 당 전체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쫓아가는 정당으로 치부됐다. 당 전체의 이미지가 훼손됐다. 책임감을 안 느끼나,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약간 웃으면서 황교안 후보가 동의를 구하는 말씀을 하시길래 나도 이상하긴 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다. 이러니까 하태경은 다시 애매하게 말하면 리더 자격 없다. 부정선거는 엄청난 것이다. 법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국기를 혼란시키는 발언에 명확히 사실이 아니다. 그럴 가능성 전혀 없다라고 끊었어야 됐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가능성,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발언이 국기를 혼란시키는 발언이라고 지금 하태경은 주장을 했습니다. 하태경은 이어서 저는 창피했다. 이런 음모론에 우리 당이 휘말리면 되겠나. 이런 다음에 또 최태형 후보에게도 최 후보도 음모론에 휘말린 것 아니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태경 후보는 또 대법원에서 이미 조작된 증거가 없다는 판결을 했다, 이렇게 말했다가 최 후보가 그런 판결을 했나 하니까 조작된 증거 없다는 입장을 냈다. 남은 것은 이제 유효표냐 아니냐는 판결뿐이다. 그러면서 조작 문제는 대법원에서 이미 끝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황교안 후보에게도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 다음 라운드에 하겠다 해서 2차 주도권 토론에서 황교안 후보에게 마치 질문할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는 막상 두 번째 주도권 토론에서 황교안 후보에게는 아예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발언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놀아나는 정당은 정권교체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부정선거 안 놀아나야 정권교체 된다. 대법원에서 이미 증거 조작된 거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걸 바탕으로 법치주의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하태경은 2차 토론회가 끝난 후에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려서 토론회에서 황교안 후보가 계속 초를 치고 있다, 이러면서 황교안 후보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당 선관위에 촉구한다. 또 반복적인 반사회적 주장으로 경선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황교안 후보에 대해 당 선관위는 합당한 조치를 하기 바란다. 당헌 당규 위반을 방치하는 국민의힘 경선은 희화화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 글은 좌파신문인 한겨레의 국민의힘 경선 4.15 부정선거 덫에 걸리다, 이런 제목의 한겨레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런 글을 써놨구만요. 그러니까 대략 하태경의 정체성이 어디쯤인지 짐작할 수 있는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하태경의 이 페이스북 글에는 보통 정치인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
그 정치인의 우호적인 댓글이 대체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말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굳이 가서 댓글을 달 생각들을 안 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우호적인 댓글이 달리게 마련인데, 이 방송 녹화를 하기 전에 한번 제가 쭉 댓글을 훑어봤더니만 압도적 다수로 하태경을 비판하는 그런 댓글이었습니다. 압도적 다수로. 이 하태경의 이런 발언은 적어도 야당 성향 국민들에게는 아주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하태경의 토론회 발언 이후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태경이 상당히 이제 곤란한 처지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문제의 특히 핵심은 하태경이 토론에서 말한 대법원이 4.15 총선에 조작된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혹은 조작된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 그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인천 연수을 선거무효소송 법률대리인단 중에 한 명이고 4.15 국토본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도태우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투표지가 니게는 상식이냐? 어디서 눈을 부라려? 부정선거 세력이 뒤를 봐준다더냐? 지금부터 이 부분이 하태경에게는 아주 심각한 족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대법원이 증거 조작된 게 없다고 했다고? 조작 여부 법적 최종 판단은 감정을 기다려야 하는데 어찌 대법원이 감정 절차 없이 미리 입장을 발표할 수 있었겠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및 제3항 허위사실 공표죄 고발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연수월 재검표와 관련돼서는 아직 감정도 마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하태경은 대법원에서 이 연수월 재검표 과정에서 조작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할 뜻을 시사한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에 TV조선에서 대법원은 조작이 없다고 발표했다라는 식의 기사를 올렸다가 항의를 받고 법적 대응 움직임이 일자 TV조선은 대법원 조작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 문장을 없애고 대법원은 QR코드의 번호가 문제 없었다고 발표했다는 취지로 기사문을 수정했다고 도태우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하태경의 페이스북 글에 대한 그 코멘트입니다. 네가 이 선관위 언론 카르텔에서 한세를 한다 이거지. 다른 후보 보기를 우습게 알던군. 국가선거의 공정성이 허물어졌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국정사안이 어디에 있나. 선풍양속 위반 반사회 질서 법적 개념을 알고나 떠드나.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전혀 거리가 먼 하태경에게 한 법적 판단입니다. 이제 너무 들키고 물증 들고 따지니 입막에 씌우거나 쫓아낼 국리밖에 떠오르지 않지. 자유체제를 파괴하고 있는 너, 김일성 회고록 일반 판매로 김일성 우상화 합법화 도모하는 너의 은행이 바로 선풍양속 위반 반사회 질서야.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도 하태경 후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더 직접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하태경 드디어 미쳤네요. 급성발작 증세로 숨 넘어가겠네요. 문재인 정부 K보팅이라는 것은 한국형 전자개표 시스템을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 K보팅은 무오류다라는 음모론으로 드디어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하태경의 오늘 발언은 반드시 허위사실로서 고발 들어가야 합니다. 하태경과 이준석 발작이 심해지는 것 보니 뭔가 단단히 화가 난 것 같네요. 대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소송 진행과 문재인 선관위 태도에 국민들은 점점 의혹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고 더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이 하태경을 발작하게 만들었나 봅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하태경이 발작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개표 과정을 보면 어떻게 신권 같은 투표자들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 신권 같은 투표자들이라는 게 어제 밤 늦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황교안 후보가 2차 토론에서 다시 한번 말한 한 번도 접지 않은 빳빳한 투표지가 전체 30-40%가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김소연 변호사 지적을 이어가겠습니다. 아니 이상해요. 이걸 확인 검증하자는데 왜 하태경은 발작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법과 제도를 존중하면서 K-슈트, 그러니까 한국형 법률 절차 이 말입니다. K-슈트 절차에 따라 그 자랑스러운 K-보팅의 무결성을 확인하자는데 왜 발작하냐고요. 대법원이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절차를 1년 6개월이 넘도록 안 하는 것을 규탄하고 검증기일 진행을 촉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발작하죠? 진짜 궁금합니다. 왜 침튀겨가며 핏대 세워가며 발작하냐고요. 정말 끝까지 진지하고 정확하게 한마디 한마디 차분하게 짚어주시는 황교안 대표님 참 훌륭하시고요. 그 와중에 홍준표 대표님은 역시 참 베테랑이십니다. 너무나 재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선 변호사는 또 이런 글도 올렸네요. 하태경씨 법치주의에 따라 소송 중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대법원이 부정 없다고 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하태경은 반드시 고발해야겠네요. 물론 선관위는 하태경을 감싸주겠군요. 하태경 씨는 왜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따른 소송 절차를 부정하나요? 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지요? 지금 이 부정불법선거 의혹 진상규명운동은 정식으로 법보로 정해진 소송 절차에 따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하태경은 왜 부정선거 음모론이라 하면서 길길이 날뛰냐 지금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뭐 선관위에 잘 보여서 뭐 득볼 일 있냐는 뉘앙스가 깔려 있는 겁니다. 선관위가 물론 현재 야당 대선 경선 여론조사나 이런 과정에 상당 부분 위탁을 맡아서 관리를 하고는 있죠. 그게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연수월 선거구 당사자인 민경욱 전 의원도 한마디를 했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태경, 대법원이 부정선거 없었다고 판결했다며 그거 가져오면 내가 부정선거 진상규명에서 손 뗀다. 너는 의원직 좀 걸어야 되겠지. 어때?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하태경은 대법원이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결론을 냈다고 했다. 대법원은 답하라. 부정선거가 없다는 판결을 냈는가? 하태경은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 아무래도 하태경 후보, 하태경 의원 이번에 단단히 지금 걸린 것 같습니다. 이 민경욱 의원도 그렇고 도태우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 이분들 전부 간단한 분들 아니거든요. 이 한 명은 전직 국회의원의 KBS 앵커 출신입니다. 또 다른 두 명은 현직 변호사로 법조인인 법률 전문가입니다. 하태경이가 제대로 지금 확인 안 하고 그냥 큰 소리 쳤다가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